그 다음에 이제 지적측량 적부심사입니다. 자, 지적측량 적부심사인데요. 일단은요, 우리가 적부심사는 이렇게 개념 잡았습니다. 방금. 자, 우리가 이제 소관청이 경계면적 정했단 말입니다. 자, 소관청이 경계면적 정했다는 얘기는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결정했다는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결정한 걸 일반 국민은 당연히 인정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인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경계 면적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심사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책에서요. 자, 몇 페이지 펴놓으시느냐니까. 자, 여러분 책에서 48페이지로 가세요. 48페이지. 48페이지 거기 하단부에 그림이 있습니까? 자, 그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자, 적부심사인데요. 자, 일단은요. 자, 심사는 어디에서 심사하느냐니까. 1차 심사는요. 지방위원회에서 합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여기서 1차 심사합니다. 지방지적위원회에서 1차 심사하고요. 자, 지방지적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다음에 한 번 더 싸울 기회를 줍니다. 재심사를 합니다. 자, 재심사는 어디서 하느냐 말입니다. 재심사는요. 중앙위원회 서울 가야 됩니다.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자, 그러면 1차 심사, 2차 심사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심사를 합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심사한다는 이유로 내가 지방위원회 바로 못 갑니다. 내가 위원회 바로 못 가고요. 나는요, 누구를 거쳐야 됩니다. 누구를 거칠 것이냐 이 문제에서 지방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있습니다. 시도지사 소속하에 있고, 중앙위원회는요, 국장 소속하에 있습니다. 국장. 그럼 내가 이제 지방위원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도지사를 거쳐가지고 시도지사가 위원회 해보라 해요. 그럼 위원회 해보면 지방위원회에서 여기서 심의 의결 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누구한테 우리가 청구하느냐 문제입니다.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이것이 문제되면요. 청구는요. 결정권자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결정권자에 청구한다. 그러면은 심사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의견은 누가 한다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지방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그랬잖아요. 심사 결정은 누가 해요? 지방위원회에서 결정하죠. 지방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는요. 지방위원회에 청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정권자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지방위원회 청구를 하게 되면은요. 지방위원회 심의 의결했습니다. 심의 의결한 결과는요. 결국 내한테 와야 되죠. 내한테 오는데요. 내한테 오는 거는요. 들어가는 절차를 다 거칩니다. 들어가는 절차를 다 거쳐서 내한테 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그림 보시면은요. 그 박스가 좀 진한 박스가 있고 좀 연한 박스가 있죠. 그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 위쪽은 진하죠. 아래쪽은 연하죠. 그죠? 그 위쪽의 반대가 밑에 아래쪽입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그죠? 도화지에 물감 짜가지고 쫙 반 접었다가 편을 어떻습니까?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그대로 딱 접어버리면 돼요. 그대로 반대로 딱 하면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를 거쳐서 갔기 때문에 시도지사를 거쳐가지고 니한테 청구인한테 옵니다. 청구인하고 소관청이 결과 온단 말입니다. 자, 결과가 왔습니다. 자, 청구인과 소관청 이제 심사 결과가 왔습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아무나 이겼겠죠. 그죠? 둘 중에 한 사람 이겼을 겁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 졌을까 결과인데요. 자, 결과는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의 절차를 진행시키는 사람은 이긴 사람이 진행시킬까요? 진 사람이 진행시킬까요? 진 사람이 진행시키겠죠. 그러니까 누가 졌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절차는 자, 소유자가 졌습니다. 자, 소유자가 졌다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못한다. 승복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자, 소유자가 졌을 때 결과 승복하면 절차 끝. 승복 못한다. 불복한다면은요. 중앙지적위원회 가서 국장한테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 국장에게 국제제 재심사 청구를 가면요. 국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를 설치합니다. 재심사 절차를 가요. 그리고 자, 만약에 이제 소관청이 졌습니다. 자, 소관청이 졌다. 소관청이 패했다라고 한다면은요. 자, 소유자가 졌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뭘 가지고 싸웠냐? 청량 결과 가지고 싸웠죠, 지금. 소관청이 결정한 청량 결과에 대해서 소유자가 졌다. 이 얘기는 청량 성과가 정확하다고 결정이 나온 겁니다. 청량 성과가 정확하다고 결정이 나왔다는 얘기는 소관청이 결정한 내용이 맞다는 거죠.
소관청이 결정한 내용이 맞다는 얘기는 내가 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재심사 청구하는 거고, 만약에 소관청에 배했다 이 말은요, 소관청이 결정한 청량 성과가 있었죠. 이 성과가 잘못됐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청량 성과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 오류는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 오류 잘못된 내용에 따라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 이게 오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등록상에 오류가 있으니까 바로잡아야 되겠죠. 자, 틀린 걸 바로잡는 걸 정정이라 그럽니다. 그럼 틀린 걸 바로잡는 게 정정인데 지금 오류가 있는 이 내용을 결정은 누가 했었습니까? 소관청 지가 결정했죠. 그럼 바로잡습니다. 누구가? 쥐가. 쥐가 직권으로 정정하는 겁니다. 그럼 직권으로 정정하는 이 등록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경계하고 면적이겠지. 경계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우리가 이제 뭘 배울 거냐? 등록상 정정을 배울 건데요. 원래 등록상 정정은요, 틀린 걸 바로잡는데 경계와 면적이 바뀌면 직권으로 못합니다. 원래는. 경계와 면적이 바뀌면 원래 직권으로 못하는 건데 적부심사 절차에 따라서 정정하는 거라면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다시 갑니다. 소유자가 졌다. 청량성과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유자 졌다가 위해서 승복하면 그대로 끝. 불법은 재심사 간단 말입니다. 국장을 거치가 중앙지적위원회 갑니다. 그 중앙지적위에서 의결, 결론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자, 중앙지적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청구는 누구한테 하느냐? 중앙위원회, 여기에 청구하는 겁니다. 국장을 거친다는 이유로 국장에게 청구한다라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중앙위원회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위원회 청구하면 중앙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니한테 결과 온다 그죠? 오는 절차는 들어가는 절차 다 거친다 그랬습니다. 자, 국장을 거쳐갔잖아요. 그죠? 국장을 거치고 그리고 시도지사를 거치고 그리고 소유청구인하고 그리고 소관청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결과 왔습니다. 결과는 또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만약에 소유자가 졌다 말입니다. 청량성과가 정확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소유자 졌습니다. 더 이상 불복 절차는 없습니다. 그대로 끝나든지 아니면 도저히 인정 못하기 때문에 정식 소송 절차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소관청이 졌다. 청량성과 잘못됐다고 여기서 판단하면 등록상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절차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적부심사 절차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요, 뭐부터 하셔야 되냐? 우리가 배우는 이 과목이 절차법입니까? 절차법이죠. 절차법이니까 절차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배우세요. 이거부터. 어차피 절차법이니까 절차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거 외우시고요. 자, 이거를 외우게 순서를 외우게 되면 나타나는 효과가 보기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순서대로 외우게 되면 내가 위원회 바로 간다 틀렸다 요게 체크가 되고요. 위원회 결정된 결과 내한테 바로 온다 요거 틀렸다 요게 체크가 됩니다. 순서로 외우게 되면 내가 중앙지정위원회 바로 간다 틀렸다 요게 체크가 되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내한테 바로 온다 틀렸다 요게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외우셔요. 위원회 내가 위원회 바로 가는 절차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내한테 바로 오는 절차는 없습니다. 항상 누구를 거쳐서 가고 거쳐서 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지금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이냐에 따라서 재심사 절차, 등록상 정정 요 절차로 와야 됩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가 심의 의결한 결과가 청량성과가 정확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유자는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오, 맞죠? 자, 맞죠? 그죠? 눈으로 봤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거 보지 마시고. 자, 지방지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방지정위에 심의 의결했는데 그 심의 의결한 결과가 청량한 성과가 정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량 성과가 정확하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는 지적금에 등록한 내용이 지금 정확합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OX.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관청에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지적금에 등록한 내용에 대해서 등록한 내용이 정확하다고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금에 등록한 내용을 정확하다고 심의 의결 판단했을 때 소유자는 재심사 청구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적금 내용이 등록한 내용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다고 결정하는데 그게 맞다고 결정했잖아요.
맞다고 결정돼. 왜 재심사 청구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저기서 방금 봤으니까 정확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래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은요, 저 지적공부에 등록한 내용에 정확하다고 심의 의결한 경우, 정확하잖아, 맞잖아, 맞는데 왜 또 싸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험장 가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문제 생깁니다. 그런 문제 생기니까,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재심사 청구하는데 이게 결론 간단 말입니다. 가는데 제가 왜 거기에 타이틀을 폐라고 이걸 왜 위에 타이틀을 달아놨나 말입니다. 소유자 폐라고 적어놨죠. 왜 그 위에 타이틀을 달아놨냐니까 여러분 시험 이제 폐이가 안 나옵니다. 청량성과 정확하다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량성과 정확하다고 했을 때 다음 절차는요, 누가 졌느냐 이거를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지금은 재심사 청구한다가 맞습니다. 나중에 시험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거 등록한 데가 정확하다. 정확한데 왜 또다시 싸우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 문제 생겨버리니까 누가 졌느냐 요거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여기서는요, 누가 졌느냐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청량성과가 잘못됐다고 결정한 경우 오류가 있으니까 직권 정정한다.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기서 실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날짜 외웁시다. 날짜. 자, 시도지사가요, 내가 지방지정위원회 가기 위해서 시도지사 서류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위원회 해부합니다. 30일입니다. 자, 심의 의결 60일입니다. 바빠서 못했다. 30일 연장 가능합니다. 재심사는 90일입니다. 자, 369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369 그렇게 외우시고요. 자, 그리고 자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한 결과는요, 시도지사를 거쳐가지고 내한테 옵니다. 그럼 시도지사가 내한테 서류를 전달해 주는데요, 여기 서류 전달해 주는 거는요, 시도지사가 별도의 어떤 혐의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판단하는 절차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류 전달해 주는 겁니다. 서류를 그냥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니까 7일입니다. 뭐 15일 30일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럼 받아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전달해 주니까 7일 이내에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적부심사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가 다 풀립니다. 다 풀리니까 적부심사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부심사에 관한 얘기가 해보면은요, 적부심사에 관한 얘기가 시험 문제가 이제 순서 외운다 이거 하나잖아요, 그죠? 순서 외운다. 바로 간다, 틀렸다. 바로 간다, 틀렸다. 위원회를 거쳐 시도를 거치고 국제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온다, 틀렸다. 바로 온다, 틀렸다. 날짜 외우죠. 날짜가 369죠, 그죠? 369. 자, 그리고 어떤 결과냐에 따라서 자 재심사 절차, 등록상 정정 절차 2개, 그죠? 딱 5개입니다. 5개. 그리고 나중에 돼가지고 이제 청량성과 첨반다. 그거 보기만 시험 문제, 저 시험장에 갈 때 나중에 문제 볼 때 하나 추가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 외우는 게 이게 답니다.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시험 문제 나온 거는요, 요 정도 범위까지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가지고는 틀린단 말입니다. 시험 되면 어디서 많이 틀린냐 말입니다. 날짜 이런 거 안 틀립니다. 어디서 많이 틀리냐? 바로 간다, 틀린다, 그죠? 나는 누구를 거칩니까? 시도지사 거치죠. 시도지사 거친다는 이유로 시도지사께 청구합니까? 청구는 누구한테? 위원회. 위원회 청구하고, 그리고 시도지사 거친다. 여기서 틀립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시도지사 거친다는 이유로 시도지사 청구한다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잘 받으세요. 자, 그러면요, 자 적부심사까지 해가지고 청량 절차 끝났고요. 자, 이제 청량 절차를 끝났으니 이제 토지 표시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자, 토지 표시 결정하러 갑니다. 자, 50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50페이지 거기 자 토지 표시 결정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요. 거기 저자 1절에서 1번 조사 등록 주체 있죠, 그죠? 조사 등록 주체,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겁니다. 최초로 등록하는 거는 누가? 국장. 자, 토지 이동했을 때는 소관차. 자, 그거 결정하는 거고요. 자, 가볍게 읽어보시고. 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토지 표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표시 결정하려면요,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이 한 필지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한 필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토지 표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알리고, 이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 한 필지 먼저 만드는 방법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52페이지 보시면은, 자, 한 필지 만드는 것이 1필지 성립할 수 있는 기준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나와있죠, 그죠? 자, 6가지 목차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차. 우리 시험은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객관식이죠. 객관식이니까 주관식처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객관식은 시험 문제 보기만 주어집니까? 주어지는 내용이 맞나 틀렸나 판단하는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내용을 읽어보고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지는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집은 무효지역 같을 것, 동네 같아야 됩니다. 같은 동네에서 한 필지 만드는 것이지 동네를 걸치면서 한 필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소유자 같을 것입니다. 자, 하나의 토지는 소유권이 하나죠, 그죠? 하나의 소유권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한 필지 만들 때부터 하나의 소유권 범위로 묶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용도 같아야 됩니다. 용도 1필 1목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의 지목이 하나 부여되기 위해서는요, 용도가 같은 범위로 한 필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반 연속입니다.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단절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축척 같아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의 토지는 하나의 도면에 등록돼요. 하나의 도면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축척이 같은 범위로 한 필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6번 등기 여부가 같을 것입니다. 여부입니다. 등기되어 있을 것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여부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6가지 조건을 갖춰서 한 필지 만드는데 예배적으로요, 양입을 시켜서 한 필지 만드는 예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입지에 관한 얘기인데 53페이지 그림 있잖아요, 그죠? 자, 그 그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양입지는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자, 시골의 들판이었습니다. 자, 들판에 논이 이렇게 하나 있다 칠게요. 자, 답이 하나 있고요. 그 들판을 가로지는 도로가 이렇게 지나간다 칩시다. 자, 도로가 이렇게 지나간다 했을 때, 자, 통로가 없죠, 그죠? 자, 통로를 개설합니다. 자, 우리가 통로를 개설했을 때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지목은 도로입니다. 자, 이게 도로다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도로고 이건 답이죠. 자, 지목은 다르죠. 지목은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은요, 이 통로는 이 토지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토지입니다.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토지라서 지반 연속되어 있고 소유자 같다는 요건만 충족되면은 이 토지는 여기에 편입이 됩니다. 편입되는 요 통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양입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설정해 볼게요. 여기 국어가 지나갑니다. 또랑입니다. 자, 국어가 지난 데만 물대기에서 수로를 개설하겠죠. 자, 수로를 개설했습니다. 자, 소규모 수로의 지목은 국어입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도 이 토지 편익을 위하여 설치했죠.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토지라서 지목은 다르다 하더라도 집안 연속돼 있고 소유자 같다는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은 이 수로도 여기에 편입이 됩니다. 편입되는 이런 것들을 양입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군에 가볼게요. 자, 시군에 들판에 논이 있습니다. 자, 논인데 논 중앙에 물건 웅덩이였습니다. 물건 토지의 지목은 유지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포탄 떨어진 웅덩이입니다. 자, 물건 토지의 지목은 유지예요. 그러면 바깥쪽 토지는 답입니다. 지목은 다르죠. 지목은 다르다 하더라도 소유자 같고 집안에 연속되어 있다면 둘러싼 요런 협소한 토지는 여기에 편입이 됩니다. 편입되는 유지 이런 것들을 양입지라 그런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양입지가 되는데요. 그러면 양입을 한다는 얘기는요, 전체적으로 한 필지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필지를 보겠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 필지를 했습니다. 하나의 필지의 지목은 몇 개? 한 개. 그러면 지목 하나 결정합시다. 자, 구체적으로는 도로고 답이고 국어입니다. 자, 도로고 답이고 국어입니다. 하나로 결정합시다. 뭘로 할까요? 답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유지고 답입니다. 하나로 합시다. 전체적으로 지목 하나로 합니다. 하나로 한다면 뭘로 할까요? 답을 합니다. 왜 그러냐? 주된 용도에 따라간다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대로 지목 결정하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한 필지를 만드는데요, 이런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양입을 못 시키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 사유인데 그 제한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요, 자, 거기에 양입을 제한해 가지고 첫 번째, 자, 그 양입 대상이 되는 토지 지목이 되죠. 되면 양입이 안 됩니다. 되는 다는 토지의 양입을 못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지나가는 얘기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28가지 용도 중에 제일 이용 가치 낮은 게 뭐였습니까? 임야였죠. 제일 높은 게 됩니다. 그럼 이용 가치 제일 높은 게 돼요. 참고로 이용 가치, 이용들은요,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럼 이용 가치가 제일 높은 게 되라 그랬습니다. 그럼 대에서 다른 걸로 간다는 얘기는 이용 가치 낮아지는 겁니까? 제일 높은 게 되라 그랬잖아요. 대가 다른 용도로 바뀐다면은
더 높아질 수는 없잖아요. 낮아지는 점밖에 없잖아. 이용도 낮아지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됩니다. 자, 장입 대상이 되는 토지가 대가 다른 토지에 양입을 해버리면 과소원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용도 낮아지잖아요.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는 다른 토지에 양입을 못하는 겁니다. 대는 양입 못해요. 자, 그리고 자, 면적 비율이 10% 초과하면 양입을 못합니다. 10% 초과하면 양입 못하게 막는 이유가 주종 구별이 애매해질 수가 있다 말입니다. 10% 초과하면 양이 못하게 막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절대적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양이 못하게 막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330제곱미터입니다. 약 100평입니까? 약 100평 정도 되는 토지라면 별개의 필지로 획정화 돼요.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양입 제한 사유까지 해가지고 요거 전체적으로 한 문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52페이지가 자, 원칙적인 조건을 갖춰서 한 필지 만드는 겁니까? 53페이지가 양입을 시켜서 한 필지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은 원칙적인 조건을 갖추든 양입을 하든 어쨌든 한 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쨌든 한 필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토지 표시 결정합니다. 자, 토지 표시 결정합니다. 54페이지 첫 번째 지번 결정하는 거예요. 자, 지번 결정하는데요. 자, 지번입니다. 자, 우리가 지번은 우리가 용어 중에서 지번은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가 지번이었습니까? 자,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가 지번입니다. 자, 지번인데요. 자, 여러분들은요, 거기에, 자, 필기래, 빈 공간 찾아서 필기 좀 합시다. 자, 필기 좀 하는데요. 자, 아래 위로, 한 6줄 정도 잡아주시고, 옆으로는 한 15자 정도 잡으세요. 자, 우리가 지번은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가 지번입니다. 그러면 이런 토지가 한 필지가 있다 칠게요. 자, 이런 하나의 토지가 있을 때, 여기 번호를 붙인단 말입니다. 그 번호 모습은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번호 모습은 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을 쓰더란 말입니다. 어떤 토지는 지번이 35번지다 뭐 504번지다 1072번지다 이런 예를 하더란 말입니다. 어떤 토지 지번은요 뭐 474번지다 뭐 472번지다 이렇게 지번을 쓰더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한 줄 더 갑니다. 자, 또 어떤 토지는요 뭐 3의 2번지다 503의 17번지다 1024의 3번지다 뭐 이런 얘기 하더란 말입니다. 그 어떤 토지는 지번을 뭐 13의 2번지다 뭐 13의 7번지다 이런 식으로 지번 쓰더라 말입니다. 자, 또 줄 한 좀 비워 놓으시고요. 자, 어떤 토지는 지번 앞에 숫자 아라비아 숫자 에 산자 붙이더라 말입니다. 뭐 산 5번지네 산 9번지네 이런 식으로 쓰더라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지번의 모습은 요 세 가지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모습에 지번을 뭐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자, 요 숫자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된 거 요거를요 단식 지번이라 그럽니다. 단식 지번이라고 숫자 두 개 있잖아요. 그죠? 요런 지번은 우리가 복식 지번이라 그래요. 자, 복식 지번은 숫자가 두 개다 말입니다. 숫자가 두 개일 때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에서 요 앞에 숫자는요 지번 중에서도 본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숫자를요 지번 중에서도 부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본번과 부번을 구성할 때 요 본번과 부번을 구분짓는 요 선이 있잖아요. 그죠? 요 선은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의로 읽습니다. 의로 읽어요. 다시 이렇게 읽지 마세요. 다시 이거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의로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472번 돼 있죠. 요 472번 요거는요 지번 중에서 본번입니다. 그러면 해놓고 나니까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할 수 있죠. 본번 없이 부번 의 1, 의 2 이런 거는 없습니다. 부분만 가지고 지번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번을 붙일 때 단식 지번을 붙이는 게 이게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이고 복식 지번 나온단 말입니다. 복식 지번은 언제 나오느냐 말입니다. 언제 복식 지번 나오느냐 이런 겁니다. 가령 자, 여기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토지가 5번입니다. 자, 분할됩니다. 자, 분할됩니다. 두 개가 됐습니다. 자, 지번에 두 개 필요하죠. 하나는 옛날 것입니다. 새로운 토지는 5의 1번 씁니다. 그러면 복식 지번은요 분할 시 새로운 토지에 복식 지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분할했을 때 새로운 토지에 복식 지번 요 붙이는 요 제도를 평행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식 지번의 토지를 분할합니다. 분할했을 때 복식 지번 나온단 말입니다. 분할 시 분할했을 때 복식 지번 나오는 요 제도를 우리가 평행 제도다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평형제도다. 잠시만 오른쪽 가볼게요. 자, 잠시만 55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체크 플러스에서 지번의 표기 방법이 있습니까? 지번의 표기 방법에서 1번, 2번, 3번, 4번 돼 있죠. 1번은 평행제도 또는 평형제도 이렇게 됐죠. 그죠? 평형제도 그게 우리나라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겁니다. 그러면 2, 3, 4는 읽어보지 않습니다. 2, 3, 4는 X 치세요. 1번은 우리나라 겁니다. 평행제도에 따라서 단식, 복식, 지번 이렇게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번에 관한 숫자 끝났고, 자, 그 방금 우리가 지번은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가 지번이라 그랬죠. 번호가 지번입니다. 자, 그러면 상급원 지서 번호는 몇 번이에요? 9번이죠. 요게 지번입니다. 요게 지번이에요. 4는 요거는 지번 아닙니다. 4는 지번 아니에요. 요게 지번입니다. 그럼 4는 지번 아닙니다. 요거는 부호입니다. 부호. 자, 부호다 그러면 부호가 가지는 의미가 있겠죠. 자, 부호가 가지는 의미인데요. 그럼 이 4이라는 글자는요, 무슨 의미냐니까 요 9번지 토지가 있죠. 요 9번지 토지가 어디에 등록되는지 등록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부호입니다. 그럼 4이라는 글자 붙었다는 얘기는요, 요 9번지는요, 임야대장하고 그리고 임야도 여기에 등록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호입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이라는 글자 붙었다면 임야대장, 임야도죠. 그럼 요 산 글자가 안 붙었죠. 요거는 어디에 등록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 아니면 토지대장 지적도 둘 중에 하나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둘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그 어디에 들어가느냐 요 구별은 지목 가지고 구별 못합니다. 임야, 이냐, 아니냐 가지고 원칙적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두부 자르지 안 잘립니다. 그럼 뭘 가지고 나누냐? 지번 가지고 나눕니다. 지번의 숫자에 산자가 붙었다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고 산자가 없다 그러면 토지대장 지적도입니다. 어느 토지가 어느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냐 요거를 구별짓는 방법은 지번 앞에 숫자에 산자 붙이나 안 붙이나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됐죠? 그죠? 지번 가지고 등록되는 장소를 특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번의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자, 지번의 서론적인 얘기 여러분들은요 거기에 55페이지 중단 보통그램의 3번과 4번까지 읽어봅니다. 읽어보시면 여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렇게 적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번에 관한 서론적인 얘기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지번 붙이겠죠. 자, 지번을 붙입니다. 지번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붙일 것이냐 지번의 부여 방법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얘기가 자 뒷페이지 있는 게 보시면은요 체크 플러스에서 거기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자 1번부터 북동 북서 사행식 기구식 단지식 이런 거 나왔습니다. 자, 이래 나왔을 때 이거는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정답 결정 요소로 삼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한 얘기에 용어를 가끔 씁니다. 보기 문항에서. 보기 문항에서 이런 용어를 쓰니까 이 용어를 좀 봐둡시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요 하나하나 심각하게 할 필요 없고 그 용어를 이해하는 정도로만 봅니다. 제일 먼저 이제 북동과 북서기본법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북동기본법, 북서기본법 나오는 얘는 뭐냐니까 기번 일어날 기자 번호입니다. 1번에 일어나는 위치에 따라 북동기본법, 북서기본법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 일어나는 위치 무슨 얘기냐니까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어차피 지번은요 하나의 동네를 단위로 지번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의 동네를 단위로 지번 부여한다 했을 때, 자, 우리가 어떤 하나의 동네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방향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입니다. 동쪽입니다. 서쪽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1번에 시작하는 위치가 북서쪽, 여기서 1번 시작해서 계속 이어간다. 이게 북서기본법이에요. 북동쪽 여기서 1번 시작해서 계속 이어간다. 이게 북동기본법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북서쪽에 시작한다. 북서기본법. 이쪽이 북동기본법.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북동, 북서, 북서기본법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왜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숫자라만 써볼게요. 지금 북서기본법 쓰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숫자 써봅시다. 자, 아라비아 숫자 한번 써볼게요. 자, 1번을 썼습니다. 자, 2번을 씁니다. 자, 2번의 위치는 1번의 왼쪽, 오른쪽, 위, 아래. 2번은 어디에 쓸까요? 3번은 4번 여기 쓰겠죠, 그죠? 자, 5번은 줄을 바꿀게요. 줄을 바꿀 때는 위로 바꿔요, 밑으로 바꿔요?
이렇게 바꾼 사람 없죠, 그죠? 다 이래 쓰잖아, 그죠? 우리가 숫자 이래 쓰잖아, 그죠? 그 숫자를 써놓고 보니까 숫자 진행이 서에서 동으로 가고 북에서 남으로 가죠. 그래서 북서기본법에 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라비아 숫자 쓸 때 집어는 이 숫자 쓸 때요. 아라비아 숫자를 집어 부여하잖아요.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자 한번 써볼게요. 한자는 1번 썼습니다. 자, 2번은요. 1번은 왼쪽 오른쪽 위아래. 아래로 쓰죠. 이래 쓰잖아요, 그죠? 자, 줄 바꿀게요. 자,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바꿔요. 한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글자가 왼쪽으로 넘깁니다. 한 문자가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반대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써보니까 북에서 남이고 그래 동에서 서로 가잖아요. 그래서 북동기본법을 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시골에 가면 아직까지도 한자가 지번 부여된 게 있습니다. 한자로 지번 부여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북동기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요 지번을요 한자로 쓰다가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는 게 언제 바꾸느냐? 75년이에요. 그러니까 75년도에 북동을 쓰다가 북서로 바꾼단 말입니다. 그럼 이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골에서 도면 등본 때 받습니다. 자, 도면 등본 때 보니까 그 도면에 지번에 부여되어 있는데 한자로 부여됐다. 그럼 75년도 이전에 만든 도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라비아 숫자로 됐다 그러면 75년도 이후에 새로 만들었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대전시죠, 그죠? 여기 지번 다 부여되겠다. 도면 되면 지번 나옵니다. 그 지번은 다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75년도 이후에 다시 만들었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죠? 네, 지번입니다. 자, 북동기본법, 북서기본법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사행식, 4번 기호식, 단지식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자, 사행식이 이런 겁니다. 자, 사행식은요. 자, 우리가 시골에 한번 가볼게요. 자, 시골 마을의 특징은요. 토지 배열이 불규칙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시골 마을에 대했습니다. 자, 어차피 북서기본법에 따라서 지번은 북서쪽에 1번 시작한다 그랬죠, 그죠? 자,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 칩시다. 자, 시골의 마을에, 자, 동네가, 시골 동네, 자, 지번의 토지가 이래 되어 있다 칠게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그죠? 그럼 지번은 이제 북서쪽에 시작하자는 거죠. 1번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1번 시작한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자, 9번, 10번, 11, 12, 자, 13,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번이 이렇게 이어갈 때, 자, 이렇게 진행할 때, 자, 지번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 숫자 따라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지번이 진행하겠죠. 이래 가잖아,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그 이래 간다 해놓고 보니까, 자, 지번에 진행하는 방향이, 자, 토지, 비행기에 가는 모습과 비슷하게 구불구불하죠. 그래서 사행식이라 그럽니다. 사행식. 그 사행식은요, 시골입니다. 토지별이 불규칙한 지역입니다. 시골, 이거는 농어촌 지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행시고요. 그리고 기우식, 교호식 이래 됐죠, 그죠? 기우식, 교호식은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자, 주거지역 한번 볼게요. 대도시입니다. 자, 주거지역입니다. 자, 이게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도로 4차선 도로입니다. 8차선 도로입니다. 자, 대로변에 있고요. 여기에 주거지역이라 칠게요. 자, 단독주택 주거지역이라 칩시다. 자, 그럼 주거지역이면 골목길 나왔겠죠, 그죠? 골목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골목길 쪽으로 이제 대문 나 있잖아요. 이래 됐잖아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래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중간에 도로 있잖아요, 그죠? 요 도로. 자, 도로를 중심으로 왼쪽과 우측을 1, 3, 5, 7로 갑니다. 2, 4, 6, 8로 갑니다. 왼쪽과 우측, 오른쪽을요, 홀수, 짝수, 요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우리는 홀수를 기수라 그럽니다. 짝수를 우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우, 요렇게 하는 거예요. 홀짝, 요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요렇게 구분되는 게 기우식이라 그래요. 기우식. 기우식인 정답을 요구할 때는요, 주로 이제 뭐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합니다. 뭐 주거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도로명 주소란 게 있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에 제일 뒤에 숫자 나오죠. 그 숫자는 건물마다 붙인 번호입니다. 우리 집 주소를 쓸 때, 도로명 주소 쓸 때요, 건물에 제일 뒤에 숫자 나옵니다. 그 숫자는요, 건물에 붙인 번호거든요. 그 번호 붙이는 방법이 기우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기호식으로 그 도로 중심으로 홀수다 짝수다 이렇게 왼쪽은 다 홀수로 쭉 가고 오른쪽은 다 짝수로입니다. 여러분 집이 만약에 여러분 집이 제일 뒤에 주소가 홀수다 말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 왼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짝수다 말하면 집안에 그러면 도로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중심으로 그 도로라는 글자를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자 단지식입니다. 단지란 글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단지 두 글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토지개발사업 밑줄 그어놨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시험 제자 단지식 단지 단위법 단지 다음에는 무조건 토지개발 사업 실시지요. 토지개발 사업했다. 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단지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절출시행 그냥 여러가지 짬뽕한다 이 말이고요. 자 그리고 7번입니다. 지역단위법 지역이란 글자 두 글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역. 자 지역단위법에서 지역이랑 두 글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지번 부여 지역입니다. 지번 부여 지역을 단위로 삼겠다 지역단위법입니다. 자 도엽 단위법 도엽 단위법 도엽은요 도면이라고 하세요. 도면을 단위로 끌어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역단위법은 지번부여지역 전체를 단위로 삼겠다는 얘기고 도엽단위법은요 도면을 단위로 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어떤 하나 동네가 있을 때 이 동네 전체를 1번씩에서 그 지번부여지역 전체를 단위로 삼아서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고 도엽단위법은요 동네가 이랬을 때 도면에 여러 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면에 여러 장이 있을 때 이렇게 도면별로 끊어가겠다. 1번부터 35번 36번부터 121번 122번부터 자 174번 이런 식으로 도면별로 끊어가겠다. 이게 도엽단위법 도면을 단위로 삼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번부여지역은 그 동네 도면 도지장 이렇게 있을 때 도면 장소 적을 때 동네 전체를 단위로 삼겠다 지역단위법입니다. 되겠습니까? 단위로 삼는 끊어가는 단위 지역을 지번부여지역 전체를 단위로 삼는 게 지역단위법, 도면을 단위로 삼는 게 도엽단위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상해 보세요. 동네 전체를 하나하나의 단위로 삼겠다는 말은 그 동네가 비교적 클 때일까요? 작을 때일까요? 작으니까 동네 전체를 단위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면별로 끊어가겠단 말입니다. 도면별로 끊어가겠다는 얘기는 그 동네 전체를 단위로 삼기는 너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단위법과 도엽단위법을 비교적 큰 개념, 넓은 지역은 도엽단위법입니다. 비교적 작은 지역, 좁은 지역은 지역단위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글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역단위법, 지번부여지역 전체를 단위로 삼자는 작으니까 좁으니까. 도엽단위법, 도면별로 끊어가잖아. 왜? 넓으니까 크니까. 되겠죠? 그죠? 그럼 도면 장수가 도면 지역단위법입니다. 지역단위법은 도면 장수가 많을 때 적을 때 그러겠지. 그죠? 도면 필지수가 많을 때는요. 토지 개수가 많을 때는 도엽단위법,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이렇게 구분 지어란 말입니다. 비교적 넓은 개념이냐, 큰 지역이냐, 좁은 지역이냐 글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제 지역단위법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건 아니니까. 그래 묻진 않으니까 그죠?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지단위법입니다. 단지단위법 무조건 단지 요거 기준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7번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요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 1번부터 9번까지는 그 명칭 그 목차 있죠. 그죠? 그 제도 있잖아요. 그죠? 무슨 법 나오잖아요. 그죠? 그 목차 그게 가끔 보기문항 등장하니까 그 목차 해결하는 과정이지 지역단위법이 무슨 뜻이냐 사행식이 무슨 뜻이냐 이래 안 묻습니다. 그래 묻는 거는 그냥 목차 기억하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이제 지번 시작 북섭기원법에 따라서 자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긴 지번구 취지는 붙이는 방법에 관한 얘기거든요. 자, 요 붙이는 방법에 관한 얘기. 자, 여기는 건드리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